그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이제 어제 특검에 나왔는데 다들 보셨겠지만은 그 나갈 때 모습이 좀 이렇게 굉장히 기묘한 풍경 연출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는 기자의 질문도 있고 유튜버의 질문도 있었는데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야 이렇게 말도 했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들어갈 때는 좀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일단은 저는 그 들어갈 때부터 얘기를 하면은 아 이분은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목소리가 있는 인간이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입장문? 그 입장문 냈을 때 대독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나운서가 대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생녀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인간의 몸에서 나온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인 것처럼 독생녀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아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급하니까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올 때는 이제 약간의 그 짜증 섞인 거. 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정치 자금 및 청탁 지시 직접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근데 나왔고 하대가 조금 일상적이죠 사실은 이분은. 예, 왜냐하면 다 자기한테 와서 절하고 권성동도 와서 절하는데 뭐 기자가 눈에 보이겠어요. 어쨌든 근데 굉장히 궁지에 몰렸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의자가 이 출석을 하거나 이제 그 퇴청을 할 때 여러 가지 당연히 변호사가 조력을 받으니까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신다거나 이러이러하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과연 그런 얘기들을 귀담아 들은 건지 아니면 아예 그런 게 없었던 건지 아니야만 얘기한 게 아니고 기자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왜 전달했나 그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등을 전달했냐고 물으니까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라고 말했는데 이게 통상적인 피의자의 답변과 궤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평생을 뭐 교주 비스무리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좀 몸에 배서 나온 그런 반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참 저는 참담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20조 2항에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특정 종교 집단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 부족해? 우리가 대줄게. 이렇게 해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도들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찍어! 그럼 찍는 거 아닙니까?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헌금 걷고 그래 놓고서 돈 찔러주면서 정치 권력들 아니 솔직히 표랑 돈 외에 정치인들이 뭘 더 이렇게 달라 그러겠어요. 그 두 가지가 필요한 사람들일 텐데 다 물론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인허가권이라든지 그들의 그렇죠. 민원들 다 해결해줘요. 그게 뭐 캄보디아 뭐 YTN 인수권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보석 3종 세트 그렇죠. 7종인지 뭐 가지고 사는 거고 이게 나라가 이거는 완전히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추락.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게 한학자 씨에 대해서 이거 영장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원이 여기서 이상한 판단하면 이거 정말 국민들 앞에 이거는 그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 종교와 정치의 이 굴레를 여기서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상화되지.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하고 무슨 정치를 하고 뭘 합니까? 나라가 완전히 뿌리가 지금 다 썩어버렸는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근데 봐요. 지금 이 한학자와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지금 1시간 전에 한겨레가 보도한 건데 권성동한테 윤영호가 1억 원 줬잖아요. 네. 그거를 5천 관봉권으로 5천 원씩 나눴는데 이 절반에는 임금 왕자가 써 있었대. 아 진짜로? 예, 임금 왕자 진짜 표시. 한겨레 보도에? 예, 한겨레 보도에 제목이 권성동에 간 통일교 1억 원 절반에 왕자 표시. 윤석열 목 정황. 아 그러니까 윤석열 아니야? 그러니까 2021년 10월이었을 거야. 그 왕자를 썼던. 그래서 이게 손바닥 왕을 다 봤잖아. 그래가지고 돈 뭉치에 왕자를 써놨다는 거야. 이게 왕한테 가라는 거지. 그거는. 왕한테 가라는 거지. 네. 권성동 네가 다 먹지 말고. 야 이거 결정적인 증거로 들려지는데 보니까 이게 써 있었다고 한다면 사진을 찍어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특검이 하여간 뭐 증거를 네. 확보했대요 그거를.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웃겨 네. 이거 근데. 아니 거기 더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학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오늘 특검이 청구를 했습니다.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까지 붙어 있는데 보니까 한학자 총재를 모셨던 전 비서실장
정모 씨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는데 아마도 추가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더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는 이제 한학자 씨가 이제 몸통이고 핵심이니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수사의 가닥은 다 잡힌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 주변 인물들이죠. 사실은 그 윤영호 씨가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 진술을 했다고 봐요. 그럼 그 뭐 재정국장이 본인의 그 윤영호 씨 배우자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더 진술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그 비서실장 정원주 씨인가요? 그 비서실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변인들 조사해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그냥 한학자 씨가 몸통이고 모든 걸 한 게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알아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액수도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도 그렇죠. 네. 금액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통일교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미 교세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 아들들하고 분란도 많아가지고 이미 교세도 어려운데다가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뭐 더 회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김건희 특검이 잘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오광수 수석의 그런 변호사 임명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관들을 모아가지고 수사 방해를 일부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조사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제가 브리핑을 직접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어요. 이건 사건은 통일교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은 양평 고속도로 문제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네.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용역 업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임원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겠죠. 대형 로펌에 준비를 하는 와중에 실무자들은 어떻게 보면 시켜서 하는 것이 죄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신분인 실무자들을 로펌에 불러다 놓고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진술 연습을 시켰다는 거야. 아마도 그 실무자가 너무나 황당하니까 그런 얘기를 특검이 했겠죠.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이 공개적으로 해당 로펌을 상대로 공개 경고장을 날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지금 보면은 법조 직역에 있는 정관 예우부터 대형 로펌의 이런 이상한 행위들에 대해서 특검이 뭔가 일소하겠다, 청소하겠다고 의사표시한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도 참 변호사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참담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진술 조력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분량보다 더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지 무슨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거나 진술을 짜맞춰주거나 해가지고 수사를 방해하거나 내지는 범행을 은폐하거나 이러면 다 공범되는 거거든요. 변호사들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뭐 변호사 업계도 사실은 이 법조 윤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너졌고 이거는 이번에 뭐 김호수 또 내지는 저 누굽니까 그 오광수 뭐 이런 사람들이 드러냈던 그 정관예우의 폐해도 있고 저처럼 젊은 변호사들도 정말 이 법조 윤리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호사협회에 대한 개혁 방안도 저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사법이 온전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변호사법에 보면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우리가 찾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뭐가 정의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들도 그 선을 지켜가면서 변론 업무를 하고 본인의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선 자체가 없어진 세상이 돼버렸다. 매우 심각하게 보고 이 정황이 나온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다 좀 수사 대상으로 입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통일교 사안 관련해가지고 건진법사 등등이 나온 게 검찰에서 수사를 초벌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안 나오다가 똑같은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 있는데 보면은 뭔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들을 발견해서 진실 규명을 해내잖아요. 그런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거기에 검찰 개혁의 해법이라는 게 숨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해 3월달에 남부지검에서 건진을 갑자기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돈을 받았다. 출마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은 근데 문재인 정부 때인데 건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국힘 쪽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구나. 그렇죠. 돈을 그렇게 줄 이해하는 게 정도로. 맞지. 예, 이렇게 하면은 야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때는 안 받았겠냐. 네트워크 본부장 해가지고 윤석열 어깨 툭툭 치면서 이미 그 위력이 확인됐는데 이게 당연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뭐 윤핵관들하고도 가까울 테니까 수사가 여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났어. 그래서 그러니까 위로 안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거 딱 기사를 보면서 아 이제 검찰도 살라고 하도 욕을 먹으니까 맨날 이제 침대 수사한다. 권력은 못 건드린다고 하니까 일부 검찰들이 이제라도 조금 살라고 건진을 치는구나라고 했는데 개뿔 아니었어. 그럴 리가 거기서 멈춰버린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남부지검에서 거의 수사를 뭉개고 그냥 넘겨버린 이런 상황이라서
검사는 진짜 제가 모든 검사는 문제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정치 검사들은 진짜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니, 손을 그러니까 봐야 된다. 아까 이제 같은 얘기지만은 같은 검사들이 특검 와서 파견하면은 진상 규명이 정말로 정방향으로 되고 자기 조직에 온전해 있을 때는 안 되는 그 원인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든 나라들이 패망을 반복할 때 뭐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결국 내부 부패로 망하는 거예요. 그럼 내부 부패는 왜 망하냐? 아니, 부패가 다 있죠. 인간사에 부패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패가 있으면 그 부패를 자정하라고 검찰을 둔 건데 검찰 자체가 썩었어. 예를 들어. 그럼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사들의 무책임함, 그리고 정말 우리가 뭐 대한민국 사회에 정의가 있냐? 이런 외침 아마 많이들 하실걸요? 각자의 삶의 영역들이 있지만 부조리가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 조직 내지는 기소하는 이 조직들을 통해서 범죄자들을 핀셋으로 공명정대하게 정의를 추구하면서 하나하나 없어졌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또 법으로서 지켜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가 될 텐데 지금은 검찰 자체가 다 매수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집마다 사고를 자기들이 치니까 이거 국민들 앞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만약에 나중에 망한다면 이 법조불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책임이 있는 거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정말. 정치인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의 개혁에 저도 뭐 사실은 일반화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 안에도 열심히 뭐 밤낮 안 가리고 하는 검사들도 일부 있겠지만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의 찾기가 힘들어서야 오죽하겠나. 그리고 사법부라고 하면요. 맞아.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최후의 보루예요. 마지막에 마지막. 근데 마지막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논란의 불신을 대상이 받고 되고 논란의 있으니. 대상이 되면 네. 그 자체를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게 저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가 미래가 있고 우리 사회 안에서 정의를 과연 찾을 희망이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국회하고 이제 그 시민사회들 잘 논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의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